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올해 5월 안에 만날 것이라고 밝히면서 문 대통령의 북미 대화 중재 노력이 결실을 앞두고 있습니다. 4월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이 이어지면 한반도 정세가 대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무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다음 달 말이면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요. 예. 그 뒤이어서 5월 안에 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이렇게 커졌는데요. 예. 지금 보면 뭐 가장 좋은 시나리오대로 한반도 정세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죠. 봐야 할까요? 예,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정말 의도했던 대로 가는 거죠. 이제 예.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비핵화 동력을 얻어서 남북 관계 개선과 비핵화가 선순환 구조로 가자. 예. 이제 그게 우리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고. 그게 이른바 두 바퀴론이었죠. 그렇죠. 이제 남북 관계 개선이 비핵화를 견인하는 거죠. 네. 견인. 예. 근데 지금 그 상황대로 가고 있는 거죠. 4월 달에 남북 정상회담하고 5월 달에 미국 이제 정상회담을 하는데 남북 정상회담 하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북핵 문제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미북 관계를 중재를 하고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북핵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이제 로드맵을 그리고 네. 예. 아주 뭐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다고 봅니다. 예. 예. 지금 외신에서도 긴급 타전할 정도로 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사실상 남북 정상과 북미 정상이 잇따라 만나는 건 사실 좀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2000년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던 뻔했죠. 네. 사실은 2000년에 이제 6.15 공동선언으로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요. 예. 그때 이제 그 당시 클린턴 대통령,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평양을 가고 싶어 했죠. 예. 근데 임기 마지막 해였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10월 달에 조명록 총정치국장이 미국에 가서 특사로 왔고 네. 그다음에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11월 달에 북한에 특사로 갔습니다. 예. 그래서 1월 달에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을 가고 싶었는데 이미 그때가 부시 행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선거가 예. 끝난 다음이었거든요. 네. 북한에서 받아올 것도 별로 많지 않고 그리고 부시 행정부가 반대를 했습니다. 예. 그런 전례가 있긴 있죠. 예. 현직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정상을 만나는 건 이번이 이제 처음이 될 텐데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과연 정상회담의 장소가 어디가 될까 하는 것도 관심사거든요. 저는 지금 한 네 군데 정도로 우선 가장 유력한 건 평양이고요. 네. 뭐 과거에 클린턴 대통령이 가려고 했었기 때문에 전혀 전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모스크바, 북경, 판문점 예. 이제 이렇게 보는데 또 우리 우선 뭐 제주도도 거론이 되기도 하더군요, 일각에서. 예, 제주도. 예. 근데 그거는 그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할 때 김정일 당시 그 국방위원장이 답방을 하기로 했었는데 네. 안 했죠. 예. 근데 거기에는 상당한 안전 문제도, 안전 경호 문제도 사실은 예.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모스크바를 우선 꼽냐면요. 예. 그 푸틴 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지금 각별하게 비호를 해왔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바깥에 나와서 외국 나들이를 한번 한다 그러면은 중국보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모스크바가 될 가능성이 높고 예. 또 푸틴 대통령이 그 김정은 위원장 북한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국가적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야심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해관계가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평양 바깥에서 한다면은 혹시 모스크바가 아닐까 그렇게 아하. 생각해 예. 봤습니다. 김진무 위원께서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로 제3국인 예.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를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는데요. 예, 예. 후에 이게 맞아 떨어지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봐야죠. 자, 이 북미 정상이 이제 5월에 만나게 된다면 그에 네. 앞서서 있게 될 4월 남북 정상회담은 과연 성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많이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사실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를 더 이상 논의하는 장이 되면 안 되겠죠. 예. 그 전에 북핵 문제는 그러니까 미북 간의 중재는 그 전에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지만 남북 정상회담에서 만나서 얘기할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건 과거 정상회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경제 경협을 하고 지원을 하고 군사적 신뢰 구축을 하고 이산 가족이 만나야 되고 이런 전반적인 남북 관계 개선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북한에다가 주어야 될 게 많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북핵 문제로 꽉 막혀 있는 제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에 북핵 문제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그 미북 정상회담을 중재를 맞춰놔야만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2007년도 14 정상선언에 굉장히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그것을 같이 그대로 가져고만 와도 그것을 다시 복원만 해도 사실은 남북 관계 개선은 충분히 될 수 있는 거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후계자적인 성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07년도 정상선언을 가져오는 그런 것도 모양새가 다 괜찮지 않은가 네. 뭐 그렇게 예. 생각해 봅니다. 지난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잇따라 있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북미 사이에 아주 뭐 험악한 말들이 오고 가면서 예. 전쟁 위기 직전의 분위기까지 갔었는데 예. 불과 이렇게 한두 달 사이에 급격하게 화해 모드로 가는 아주 뭐 전격적인 변화. 이 뭐 핵심이 뭐라고 봐야 할까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예.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어쨌든 그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과정에는 국제사회의 엄청난 제재를 받을 것이라는 걸 그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 2016년과 17년은 저도 여러 번 글을 썼습니다마는 북한이 핵 개발에 대해서 엄청난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예. 어차피 맞을 제재한 하에서도 빨리 개발을 끝내자라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의 어떤 계획이 있었다고 보고요. 네. 물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어서 아직은 조금은 미완성인 것 같은데 예. 그래도 화성 15형 개발을 끝으로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거든요. 예. 그럼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는 하면서 그동안의 핵 개발 과정에서 사실은 정권 자체가 위협이 될 정도로 제재와 압박, 군사적 위협이 강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를 제재를 흐트리고 군사적 압박을 약화시켜야만 자기가 정권이 살아남으니까 예. 일단 그것이 제일 크게 작용한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정의용 실장 일행을 만나는 그 날, 도착한 날 바로 만났습니다. 예. 사실상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지금 우리가 정의용 실장님이 평양 갔다 와가지고 이제 발표를 할 때 다 하지 못하는 얘기가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예. 이제 그거는 미국하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를 해주고 거기에서 어떤 오케이 사인이 받기 전에는 공개하기 참 어려웠던 부분이죠. 네. 왜냐하면 괜히 여기서 섣불리 발표를 했다가 미국 가서 그거 안 돼 그러면은 사실 그렇죠. 뭐 좀 무서운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랬던 건데 저는 그 내용이 결국은 CBID 미국이 요구하는 CBID 그러니까 완전한 핵 폐기 협상에 호응하겠다라는 네. 어떤 그런 그게 바로 비핵화 협상에 들어가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 얘기를 김정은 입에서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다면은 북한의 김정은 의사가 그렇다면은 그럼 한번 이제 대화를 시작해 보자. 왜냐하면 미국이 그 동안에 얘기했던 게 2단계 협상이거든요. 예. 예비 또는 탐색 대화. 그 다음에 거기서 정리를 끝내고 본격 협상. 이기 때문에 그럼 탐색 대화 진짜 김정은의 말이 진심인지 한번 알아보자. 지금 그러면서 좋은 사인이다 이렇게 본 거죠. 예. 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주신 미국이 얘기하는 비핵화 요건 CVID 예.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예. 돌이킬 수 없는 그 그렇죠. 완벽한 핵 폐기 이 그렇습니다. 네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의용 실장이 이번에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런 북한의 입장을 전달을 한 것으로 이렇게 봐야 할까요? 아니죠. 이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김여정 특사가 내려왔을 때도 그렇고 예. 김영철 그 통전부장이 내려왔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분명히 미국의 생각을 얘기를 했을 겁니다. 네. 예.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대화가 안 된다. 그렇죠. 이거를 수용하지 않으면은 미국과 절대 대화를 못 하고 네. 미국과 대화가 풀리지 않으면 남북 관계도 앞으로 한 발도 못 나간다. 예. 이걸 분명히 저는 밝혔으라고 그러니까 봅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예. 비핵화 요건인 CVID 예. 그 부분을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한테 얘기를 했던 거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일정한 답을 예. 받아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을 한 것이다. 그렇죠. 구두로. 예, 구두죠. 이렇게 뭐 어떤 봐야겠죠. 사인되고 문서화된 게 아니고 네. 구두로 그 미국이 그렇게 요구하고 예. 그거 없으면 남북 관계가 안 되니 예. 내가 그걸 일단 받겠다. 예. 이제 이런 식의 의사 표시가 있었을 거고 그걸 네. 아마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달한 걸로 그렇게 보고 예, 그런데 CVID 비핵화 요건 예. 지금은 뭐 아직은 추상적이죠. 예,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CVID가 실현되는 것인지 그거는 아직 그림이 나와 있지 않죠. 이거는 앞으로 북미 간의 이제 협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 되겠죠. 그렇죠. 이제 로드맵을 예. 그리는 거죠. 일단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비핵화 협상에 그러니까 비핵화를 수용할 준비가 돼 있느냐라고 우리가 북한에 물었죠. 예. 그러니까 김정은이
돼 있다 이렇게 예. 답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대화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CBID를 어디서 시작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핵 실험을 안 하고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는 소위 모라토리움에서 협상이 시작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그거는 이미 옛날에 예. 과거에 이미 그건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 네. 지나간 얘기고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도 핵 동결에서 시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게 예. 대통령께서 입구라 그랬죠. 네. 그리고 비핵화가 출구라 그랬고 미국도 북한이 지금까지 개발해온 여러 가지 핵 프로그램이 뭔지 2008년도 2.13 합의가 마지막으로 육자회담이 열렸던 그날의 그 시점에 합의됐던 북한이 신고했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을 하는 단계에서 깨졌거든요. 네. 적어도 그 2008년도 12월 정도는 돌아가야만 예. 미국 간의 대화가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네. 보는 거죠. 왜냐하면 예. 미국은 절대로 이제 북한에게 안 쏘는다 했거든요. 예. 안 쏘는다는 건 결국 2008년도 이전에서 시작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내부도 그렇고요. 미국 일부도 그러는데 북한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일부의 시각과 목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거는 CVID가 최대 논란이 되겠군요. 그 지점이. 사실은 이란 핵 협상이 약 한 10몇 년 걸렸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아주 지난한 협상입니다. 그게. 예. 그러니까 저는 북한이 절대로 핵을 지금 현 단계에서 예. 절대로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북한이 그동안에 밝혀왔듯이 김정은의 목숨을 지켜줄 핵입니다. 예. 근데 그 핵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김정은이가 목숨이 위태롭다 이런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거 어떻게 내놓습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하지만 예. 지금 당면한 어떤 여러 가지 위협을 타개하기 위해서 일단은 미국이 제시하는 로드맵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예. 또 다른 위협이 도사리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미국이 제시하는 로드맵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과거의 핵 개발 시점에서는 예. 자기들이 개발하는 걸 보여주면은 더 이상 개발을 못 하게 되니까. 예. 그렇지만 지금은 거의 개발이 완료된 상태에서 예. 김정은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은 개발을 하나 마치면은 과시하고 하나 마치면 과시하고 이랬단 말이죠. 예. 네. 오히려 내가 이걸 가졌다는 걸 전 세계에 알려왔단 말이죠. 네. 예. 그럼 이번에 북한이 그 비핵화 협상에 들어오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봐라. 라고 오히려 공개하는 것이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다시 말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핵 프로그램을 다 공개를 하고 신고죠 일종의 예.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사찰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협상을 통해서 한번 들어가 보자. 네. 근데 그러면 신고를 사찰을 하거나 뭘 하려면은 국제사회가 내놔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우선 제재를 해제하고 또 한미 간의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이제 없던 걸로 해야 되니까 네네. 예. 그 과정에 한미 연합훈련 같은 것도 중단돼야 되는 거고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북한에게 유리한 조건이 붙을 수가 있겠죠. 네.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북한이 그까지 가는데 그 이후부터는 협상이 되는 거니까 예. 북한에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예. 그렇지만 그것이 핵 폐기로 간다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 핵 협상도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네. 예. 1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동안 예. 무슨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정부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과거 정부의 실수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렇죠. 제네바 합의, 94년도 제네바 합의. 네. 그다음에 핵을 동결했으면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예. 그 농축우라늄 프로그램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9.19 공동성명 그것도 핵을 폐기하겠다고 했는데 제1차 핵실험 그다음에 했고 2.13 합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2.29 합의라고 2012년도에 합의를 했는데 김정일 죽은 다음이죠. 네. 근데 2달 만에 깨졌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의 핵을 돈 주고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크라이나 핵을 미국이 돈을 주고 샀거든요. 예. 돈을 주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사실은 그게 사실 헛된 망상이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실수는 절대 안 한다. 예. 이제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의 핵심이죠. 예. 지금 김진무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예. 북미가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는 했지만 예. 양국의 정상들이 바라보는 목표와 지향점은 분명히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일단 양국 정상이 테이블에 함께 앉게 된다면 어떤 이야기들을 하게 될까요? 저는 뭐
사실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많지 않다고 보고요. 예. 그 전에 정리가 어느 정도 핵심 의제는 정리가 다 끝난 다음에 예. 사실 의전용 서로 정치적인 입지 문제와 관련되는 그런 어떤 행사용 만남이 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예. 우선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미북 간의 회담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만 남북 관계로 갈 수 정상회담 갈 수 있고 예. 또 그 과정에서 2000년도 경험처럼 양쪽에서 지금 김여정 특사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양쪽에서 특사 교환을 통해서 핵심 이슈들을 또 협상을 또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두 정상이 만남은 사실 뭐 그거 가지고 어떤 핵심 이슈를 마지막에 타결한다 그런 만남은 아닐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5월 안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호응한 트럼프 미 대통령 두 정상이 만나게 될 그날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진무 세종연구소 개원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